130회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네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그렇고 매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뭐 어디에서나 통용을 해야 돼서 1일 1 주자가 산자로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한 달 월자 기억나네요. 기억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문제죠. 이렇게 하고 한 주에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는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모의고사를 반실전처럼 풀이하고 답안 요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시험을 좀 치려고. 월 시험은 일요일 날 월간 고사를 시험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반복이 계속되는 거죠. 처음 아닌데 내가 따로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웠는데 교정을 자꾸 받아야 돼요. 이 답이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그대로 외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썼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이 형태로 이제 짤 거니까 계속해서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다 시험으로 늘 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은 문제풀이하고 일요일은 모의고사 치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쭉 보니까 이 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죠? 아크 차단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크 차단기.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이 되면 아크 차단기를 넣어요. 근데 차단기 전기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차단기는 5,000원, 만원 뭐 이 정도 저렴한 거는. 그런데 아크 차단기는 싸면 10만원, 비싸면 20, 30만원 이렇게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화재 예방을 미국에서 데이터를 뽑은 거죠. 옛날 데이터지만 아크 차단기로 바꾸니까 뭐 한 30% 정도 축소가 됐다더라고요. 전기화재 점화원 중에서 점화원 해결이 된 거죠. 좋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의무도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장기적인 비용을 보면 생각하는 것들은 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형태다라 생각하시고 체크하시고. 도로터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오고. 특이한 놈이죠. 특이한 놈들. 3번의 분기배관. 분기배관은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분기배관은 형식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이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형식 승인이 있어요. 형식 승인. 성능 인증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쭉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승인 제품들이 있단 말이지. 종류는 뭐가 있냐? 확관과 비확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확관은 구멍을 작게 내서 크게 뚫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확관은 절제를 크게 해서 같은 형태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단순하죠. 이건 확관 방식, 비확관. 그런데 현장에서 비확관이 승인이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비확관을 설치한 곳이 있었어요. 그때 발칵 뒤집어집니다. 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저 승인 받은 겁니다. 승인서 갖고 오세요. 승인서에서는 뭐 확관 방식이었는데 현장은 비확관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승인서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에 관련한 것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았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쓰거나 사용하거나 하면 3년 이하 진에 3천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용접하면 어떻게 돼? 용접.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뽕따기 어떻습니까? 뽕따기. 써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뽕 따는 거. 뽕 따는 거 따는 거. 이거 비슷하죠? 뭐? 그냥 내가 이렇게 구멍을 냈어. 천공하는 드릴이 있죠? 구멍 내가지고. 그냥 용접해버린 거예요. 더럽게. 그 지나가다 보면, 이씨, 물이 더러워. 처벌,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더럽게 했는데. 좀 깨끗하게 안 하고.
예? 물만 안 세면 돼. 이야, 심한. 아니, 설비 담당자 저런 소리 하네. 우리나라의 건설업계 현실입니다. 기술이 좋다네. 물만 안 세면 된다더만. 무슨 기술이야? 물만 안 세면, 물 안 세는 게 기술이라 말이죠. 돌려서 포장하면. 솔직히 근데 물만 안 세면 돼요. 압력만 견디면 되는 거지. 전혀 법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따구로 해놨건 저따구로 해놨건 물이 새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아니, 뽕따기가 괜찮다고요? 뽕따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걸 처벌하는 순간 맞처벌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분기배관인데 했어. 이런 거죠. 해놨는데 제대로 안 했어. 이 방식인데 이걸 해. 이 방식인데 이걸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까지 쭉 분기배관이야. 근데 내가 없은 거예요 이제. 예씨 없네. 잘못 계산했네. 이렇게 해가 용접을 했어.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들 걱정하시고 있네. 문제 있을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분기배관에 연결시킨 배관 내가 용접했어.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분기배관까지만 정상이면 돼요. 분기배관 라인. 나머지 해당하는 내가 다른 애든 뭘 하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이걸 내가 잘못하게 했어.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 그죠? 근데 아니 분기배관의 형태에서 임의 가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분기배관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잘려서 와요. 현장에서 다 용접하는 거지. 근데 달아내는 부위를 내가 용접을 하든 뭐 부속을 쓰든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적만 생각합시다. 뭐가 문제냐? 승인품이면 승인대로 했는지를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 뽕따기가 승인입니까? 물만 안 쓰면 되면 되지. 처벌 안 받는 거지. 이게 결론입니다.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닙니다. 예전에 갖고 왔댔죠. 제가 이제 본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더럽게 용접했다고. 처벌할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근데 전화 받자마자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이렇게 더럽게 됐는데. 본부로 문의가 직접 왔는데도 해당하는 거죠. 결국은 약간 이제 업무 태만으로 정리된 거지 이 자체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 없는 거죠. 법이 없어요, 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한 게 공부만 좀 했으면 됐고, 조도 그냥 뭐 쓰는 거지. 조도. 내 요 6번 딱 보고 솔직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선 넘네 이런 생각. 왜 선을 넘습니까 하면 우리 과목이 이런 게 있죠. 연소가 확대되면 화재로 가거든요. 화재로 확대되었을 때 세 가지를 태웁니다. 건축물을 태우기 때문에 건축방화를 생각하고요. 위험물 시설을 태우거든요. 폭발이 될 수 있어. 그건 가스죠. 이게 방폭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때려잡으려고 뭐가 필요하냐? 기계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겠죠. 전기. 소방 과목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내가 이해할 때 미리 생각해서 고민 좀 하자가 뭡니까?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죠. 위험성 평가. 이 평가에 약간 하위 제도처럼 보이는 게 성능 인정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성능 위주 설계.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소방 메커니즘이. 제가 이제 연소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 연소를 바라보는 시각과 과목과 종목들이 다 달라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 수험서니까 조금 얇죠. 그럼 기껏 해봐야 100몇십 페이지. 그런데 연소공학의 열전달만 15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아. 그냥 연소에 대해서 막 평생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 그런데 이 연소에서 우리가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선까지입니까? 이렇게 단정 짓진 않는데 어느 정도냐 이거 바라보면 화재공학 원론 정도 수준이거든요. 화재공학 원론. 화재공학 원론을 이해해야 화재를 이해하고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서 발열량 뭐 이렇게 들어가도 돼. 근데 걔네들은 어느 쪽에서 봅니까? 대기 환경, 가스 기술사 이런 쪽에서 보는 거거든요.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우리가 지금 수분이 있거나 없거나 잔열이 있거나 없거나 그 열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한 번도 없었던 거. 없었던 건데 없다 해서 잔소리 하는 거냐? 뭐 네가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방향성이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결이. 우린 굳이 그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이 이렇게 파면 요번에 내가 출제한
사람들 보니까 독특하신 분, 이 분은 제가 삐처리를 좀 했었지만 다시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능 위주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만, 아니 기술사 문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를 내는데 제가 법 문제 내는 것도 짜증내 하거든요. 법 문제. 아니 기술사가 법 문제, 법 암기는 누가 하면 됩니까? 소방 전부 다 합니다. 암기할 필요 있습니까? 암기를 왜 합니까? 매년 바뀌는 법을. 아니 뭐 그거 하면 좋잖아. 빨리 찾고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도 기술사도 법 가져가다. 현장 갔을 때 준비해서 간다고 찾는다고. 그런 무식한, 왜냐하면 오픈북을 하잖아요. 기술사도. 미국 기술사는 오픈북을 하거든요. 야 진짜 쉽겠네. 북이 많아. 그런데 법은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너무 편하긴 하지. 그 찾는, 아시다시피 그 법조인도 시험 칠 때 오픈북 하거든요. 아시죠? 사법고시도 다 오픈북을 합니다. 펴가지고 사례 판례를 내가 분석해서 하는 거지. 판례 사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연구하는 게 맞아요. 상황이니까. 근데 법은 고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그 법 문제 내는 걸 내가 왜 저렇게 짝 쓸데없이 내지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채점 용이하려고 법 문제 내는 건 맞아.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법화되어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시험 문제 수준으로 낸다? 그러면 그 사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거지. 그거 진짜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진짜 실력 없는 새끼네 이런 새끼라면 정하지만 분인 거예요.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 네. 그건 뭘 내가, 근데 기도 안 찬 거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젤 윌리엄스 공식 같은 걸 뭐 뺏겨서 낸다. 그럼 잘 하셨어요. 왜? 그건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역학이니까. 근데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 야, 그거 그대로 써봐. 난이 갈수록 문제가, 제가 한번 보면 이 법으로 돼 있는 문제 이렇게 막 절반 이상 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아니지만 젊은 기술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젊은 기술사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하는데 문제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 다 암기만으로 간 거예요. 그냥 많이 외우라고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암기 문제니까 누가 더 경쟁력이 높아요? 30대, 20대 기술사가 나오잖아요. 팍팍팍. 원래 기술사라고 하는 형태가 뭡니까? 경험과 법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 집합되어 있는 형태로 응용하듯이 풀어나가는 이렇게 좀 있거든요. 각계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20몇 살, 30살 초반에 기술사 되면 뭐합니까? 뭐 나와줘. 법하고 좀 다르네요. 이런 거예요. 멍해. 이게 무슨, 그걸 단초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보면서, 와, 진짜 끝판이구나. 아유, 쌍욕 나오네. 여하튼 제가 욕했습니다. 원리 이런 건 나 괜찮죠. 원리야 뭐 공부하고 계속 하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얘도 가이드라인이었고 마찬가지죠. 맨날 요것도 성능 위주 적용 가이드라인 법 문제 이것도 법 같은 거죠. 이런 이 법이고 진짜 선 넘네 싶더라고. 됐습니다. 그래도 합격할 사람은 하고 떨어지실 분도 떨어지고 복습하실 분도 복습하세요. 마찬가지죠.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 외웠냐? 가이드라인이 뭐라고,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은 좋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규약에서 설계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좋아. 좋은데, 그것도 법처럼 또 외우는 또 다른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법 문제 내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시설협회란다. 인력관리공단에서 얘기했어요. 법 문제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편법인 거지. 이게 법이잖아요. 똑같이 안 쓰면 점수 안 줄 거니까. 가이드라인에 다른 동그라미 치면 다른 대로 안 적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 고친 건 중물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적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점할 때 뭘 합니까? 야, 다른 가이드라인대로 안 썼잖아.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아니 가이드라인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법도 아니고. 근데 그거 우리 뭐 기술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의견 낸 건데 그게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형태도 제가 풀이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네. 그럼 시간 다 잡아먹는다. 하여튼 열받았다는 거지. 감리, 우리 모의고사 쳤던 문제 잘 적었지요? 상기 특이더라고. 그러니까 잘 적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그 문제는 나왔던 건 안다. 그런데 잘 적었을까? 이래서 생각하는 거지. 이거 잘 적었죠?
열반응. 이 표정 보니까 열받네요. 열반응. 그 다음에 특수과연물. 법 바뀌었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줄도 많이 치고 나온 데 했는데 안 썼죠. 피난방화 방어구역, 그죠?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 전부 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 됩니까 기술사가, 그죠? 그래놓고 2차는 몇 명 뽑았습니까? 23명 중에 6명 뽑았어요. 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이런 걸 영상을 찍으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너무 갑질이잖아요. 23명 있는데 6명 뽑아. 그럼 나쁜 말로 하면 지들은 얼마나 잘나서. 너 이리 앉아봐. 내가 두 마디만 물어볼게. 야, 세계 정세하고 저러 뭐 누가 말하겠어요 그거를. 그죠? 그러면 적정선이 있잖아. 절반 정도 뽑아. 이렇게 괜찮단 말이에요. 왜? 1차 다 합격했잖아. 준비 다 했고 이제 경험을 쌓으면 된단 말이지. 보통 보면 모든 면접은 인성이 좌우가 되잖아요. 인성이 거의 50% 이상 되거든요. 인성을 보라고, 인성을.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잘하겠어? 소방관 사기치고 뭐 이렇게 안 치겠어? 그걸 보라는 형태인데 뭐 구석탱이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뭐 개수사 계속 욕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기술사 회도 욕먹고 이 회도 뭐 욕먹고 어떤 집단이 이권인이라고 방송도 타고 그 난리. 그래도 따야 됩니다. 혜택이 좋았거든요. 법 문제입니다. 법. 관리사님 좀 잘 적었죠? 점검표 문제입니다. 이 살다 이런 문제까지 나와서 난 차라리 이런 문제가 나아. 점검표를 하면 그 다음부터 부연 설명 내가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성능 위주 열심히 썼죠? 다 외웠고. 요건 이거 좀 아쉽지만 어디에서 답안의 샘플을 찾냐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특급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답을 좀 쓰셔야 점수가 좀 더 나오죠. 이게 되게 세팅 잘 해놨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관리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리액션 밸브의 세팅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프리액션 세팅 해봤잖아요. 그래서 떠올리면서 막 적어. 그럼 점수가 이상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야 정해진 거 있잖아. 뭐 그런 때 거기에 적혀 있는 거 그걸 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프리액션 밸브도 약간 동작 원리가 다르게 돼 있잖아요. 다이어프램 방식도 있고 좀 다른 방식도 있거든요. 그거에서 딱 세팅을 해놔야 답안을 적기 용이하거든요. 이거 초등학생이네. 이게 뭡니까 이게?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이고 교차회로는 전기고 대형 소화기는 소화기고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는 소화설비고 미분무는 미분무고 이게 뭐 지 멋대로 내라. 아까 그 말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말이 나오겠네요. 이제 프리들 타면서 야 출제위원 특이하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건 너무 중구난방 아닙니까? 일관성도 없고 뭐 하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라도 붙이든지 소방안전 관련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든지 그 소방시설 기준 같은 건데 떠오르지? 딱 쭉 써봐. 야, 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른다. 하향식 피난구 헬리포트 괜찮다. 헬리포트 뭐 이런 것도 한 문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들 뭐 그죠? 연습했었고 개념 알고 호각물 분할이 고가압력 가압 다 아시는 건 하죠. 연소 생성물 다 아는 겁니다. 4교시 이제 마지막이죠. 1번 문제는 좀 나중에 괜찮죠. 최근 이슈니까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구장 표시하고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런 이슈를 제일 정리를 잘 해놓는 곳은 화재보험협회입니다. 제가 좀 더 발빠르게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법도 많이 바뀌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데이터 센터의 이 자료들은 다 화보, 각 학원들 프리들이 다 화보 거를 베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임시소방시설 열심히 우리 많이 했는데 아시죠? 임소장님 표정들이 보긴 봤어. 답 썼다고 얘기 안 해? 이러면서. 인명안전평가 요 문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지금 아예 손을 놨던 분인데 이제 단계별로 갈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하스모고도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 그냥 나왔네요. 하스모고 테스트 절차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얻을 수 있는 효과
쭉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초고층. 이건 약간 모호한 문제죠.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법에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딱히 설명이 명료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약간 두루뭉술하거든요. 그걸 묻는 건지 설치 기준을 묻는 건지.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설치 기준을 적으면 이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진짜 내용도 작은데 어떻게 적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층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준한다 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첨부해서 넣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 화재 플럼 광전식 공기업 비평. 이것도 약간 저는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각각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표는 중요도는 3개로 했었습니다. 세부 문제 한번 풀이 들어가 볼까요? 1교시 1번입니다. 아크죠. 아크는 별표 하나 치시고, 과거의 문제는 아크와 스파크가 2번 나왔었습니다. 체크 한번 할까요? 아크와 스파크. 아크와 스파크 정리하세요. 아크와 스파크. 이 스위치가 차단될 때와 이게 떨어질 때, 그렇죠? 개방될 때에 불꽃이 또 다르게 튀거든요. 그걸로 좀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크는 다시 한번 얘기하려 했죠. KS 기준과 기본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에서 나와 있고요. 이걸로 전기 점화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점화원의 종류에는 전기, 기계, 화학적 점화원, 다양한 점화원, 열원도 있고 핵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 점화원에 아주 큰 역할을 해서 이러한 스파크가 튀는 것들, 아크가 튀는 것들을 막아서 결국은 이제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참고로 이제 전기 점화원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률 점화원 빈도에서 2위입니다. 2위. 1위는 부주의, 2위는 전기 점화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에서 예방을 하자. 원리까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열하고 자기 센서가 있더라. 그래서 차단기가 붙어 있더라.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준비는 좀, 이거 내용이 원래 엄청 많거든요. 원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않고 훨씬 더 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심플하게 해놨더라고요. 답을 넣었어요. 한번 쭉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알고 가야 될 것들은 이렇게. 누전 생각보다 엄청 작더라고요. 스파크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권장해. 그런데 이게 이제 방재신문에도 뜨고 각각 기사에도 전기신문에도 뜨고 많이 뜨거든요. 그런데 전기신문에도 뜬 형태인데 반론되는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설치해라니까 용량이 커버리면 한 50만원, 100만원 우습게 넘어, 차단기 하나가. 그렇다 보니까 이걸 뭐 설치하라고 말할 수 있냐. 법제화 시켜달라. 그러니까 업에 계신 분들은 법제화를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업체는 그러니까 뭐 설치해야 되는 형태는 안 하고 싶은 거, 그런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도로터널입니다. 도로터널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로터널이라고 하는 형태가, 도로터널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중요합니까 하면 얼마 전에 이슈가 많이 됐죠. 방음터널이. 방음터널은 다음 시험을 위해서 가져가시고요. 터널이라고 하는 화재적으로 이제 입지를 보면 정말 위험한 형태가, 접근성은 개방이죠. 개방. 하지만 연소 생성물의 형태는 폐쇄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개방된 공간인데 폐쇄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폐쇄를 연상시키면 제일 위험한 장소가 2가지거든요. 지하냐, 무창층이냐. 얘는 개방됐는데도 무창층처럼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죠? 그래서 엄청 위험해요. 위험도가 커. 그러면 딱 하나의 해결이죠. 일반 건물은 접근성이 뛰어난데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라면 궁극적인 의미는 다 자동이죠. 자동식으로 가자. 자탐을 넣고 스프링클러를 넣고, 그죠? 예, 뭐 미분물 물분물 넣든지 넣어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법이 이원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원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시설법. 시설법에서는 길이 제한. 요건 암기 단순하게 갖고 갈까요? 터널. 터널은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엄청 약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길이 제한 없이 소화기.
소화기. 500m에 뭐 들어간댔습니까? 비상 조명 등, 비상 경보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소방대가 와서 연결시킬 거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 소방대가 무전하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뭐 소화기 하나 딸랑이지. 이해됩니까? 500m나 되는 터널 안에서 갇혔는데 믿을 건 소화기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차가 타고 있는데 꺼지겠습니까? 전기차 타면 더 안 꺼지지. 1000m까지 봅시다. 1000m. 1000m 이상 뭐 설치됩니까? 경보 설비는 진화되죠. 차 안에 있지 않아도 경보기 울리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눌리지 않아도 되는 거지. 자탐으로 봅시다. 하지만 소화기는 조금 진화되죠. 뭐 옥내로 되겠습니까? 이제 소방대 출동하면 연결 성수관 설비. 됐습니다.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자동식도 하나도 없고 사람 안 오면 다 못 거는 거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할 거 안 됐고 행안부령으로 따로 정합시다. 적어줘. 나와 있죠. 예. 도로터널 방제 환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인데 옛날에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때부터는 뭘로 합니까? 위험 등급으로 따지겠다고. 이게 바른 말이죠. 이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위험 등급은 뭡니까? 통행량도 보거든요. 이해되죠? 길이, 통행량, 그리고 위험물 저장시설이 얼만큼, 이동탱크가 얼만큼 오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보면서 길이에 맞춰져 있는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너무 신기한 게 여기는 유도등이 있는데 여기는 유도등이 없어요. 나 생각하잖아요. 터널 안에 유도등이 있던데요. 여기서는 있는 거지. 소방법만 생각하면 없어요. 기준이. 너무 놀라운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험해. 우리가 계속 위험하다고만 얘기하고 설치권한은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등급을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냐 보는 거죠. 지수로 평가합니다. 보이죠? 쭉 다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교재 정리 다 돼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분기배관은 승인서를 보면 되죠. 분기배관 승인 기준으로 봐서 쭉 나와 있네요. 그죠? 분기배관, 확관형, 비확관형. 아까 그림 그린 거 그대로 생각하시고. 분기배관에 대한 명칭, 명판의 표시사항. 이건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분기배관을 점검해야 되는 도구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기배관 가면 이걸 꼭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봐라고 하죠? 분기배관의 명판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 사항들을 보세요. 예, 그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지. 이해되죠? 예,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감리야, 시공자야, 그죠? 아니면 내가 건축주야. 그러다 이건 봐라고 이걸 전부 다 표시를 해야 된다면 배관 표시합니다. 다 아니 어떠냐면 그게 이제 로트처럼 돼 있는 형태인데 구간별로 다 잘라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샘플 테스트. 그 딱지는 다 붙입니다. 그래서 저 딱지 알바를 엄청 많이 하러 가요. 예, 안 바쁘시면 일로를 날려.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서 딱지 붙이는. 딱지는 똑같이 승인이 나거든요. 이만큼 테스트 통과했어. 뭐냐면 수압도 보고 막 테스트 하거든요. 수압이 5바 정도 보죠. 엄청 높은 거 봅니다. 한 20바 정도 보나? 예,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가스계 배관을 테스트하는 만큼 봅니다. 그러니까 딱 승인이 통과 딱 되고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원 직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수압 걸어보세요. 안 새네. 헤드 꽂은 상태로. 됐네. 됐어. 그래서 서류 다 보고 재질 다 확인하고 됐네. 그러면 필증 공급되는 거죠. 그럼 딱지 받아가지고 탁. 원래 배관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박치면 엄청 쉬울 건데 사람이 가서 일일이다. 딱지를 다 붙이면 그 딱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현장에서 잘못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딱지를 훼손되지 않게 용접하고 접합 부위는 다 잘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딱지 확인하셔야 돼요. 딱지. 그죠? 딱지 사진 올릴 거 그랬네요. 요 두 개는 제가 보기 편한 그림이 얘라서 확관, 비확관. 보이죠? 요렇게 따로 도는 비확관 방식입니다. 넘어갑시다. 버제스 휠러. 버제스 휠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제스윌러는 한계와 뭐가 연소열의 곱은 일정하다 이런 개념이 이제 버제스윌러가 발견하죠. 탄화수소류의 한정적인 게 좀 좋습니다. 탄화수소류. 그래서 연소 한계하고 연소열이 곱하면 이 정도다. 보통 한 1200도까지 나온 거 1200으로 된 책도 있고 1000도 된 책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형태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고요. 이유는 파라핀계는 한 1200 정도 두고 하더라. 그렇죠? 이게 일정하다 이렇게 개념을 찾자는 거죠. 조건, 널풀이는 이렇게 해라. 조건, 계산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단위가 좀 바뀌죠. 단위가 뭘로 주어졌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줄로 바뀌죠. 줄로. 줄이고 여기는 칼로리 되죠. 킬로칼로리. 그래서 0.24 정도만 반영을 잘해서 그래서 뭐 4번 문제 풀었으면 1교시 문제는 넉넉해지는 형태죠. 그렇죠? 뭐 저는 좋았던 문제입니다. 버제스윌러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연소를 좀 이해하게 되는 큰 그 방향성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50 정도를 넣고 이건 제가 이제 넣겠다라는 거죠. 1050.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532를 나누기만 하면 약 2%에 대한 하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졌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프로판이죠. 프로판. 프로판은 하한계가 얼마 정도입니까? 프로2는 잘 구워요. 이렇게 돼 있죠. 1.8 정도 됩니다. 그죠? 1.8에서 지금 나와 있는 9.5. 그죠? 프로판. 2.1, 2.1. 프로2는, 그죠? 이게 2.1, 2.2 돼 있는데 2.1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얘랑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킬로줄, 몰당, 그람당이고, 구한 거, 얘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해서 곱해버리면 또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상으로 해서 한번 준비해보라고 죠. 이건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 요건 이렇게 한번 체크해야죠. 제가 이제 요 문제로만 한정 지으면 좀 안 좋긴 해서 요건 요 세 가지 용어를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방법에서 나타나 있는 밝기. 요걸 한번 이해할게요. 소방에서 밝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있죠. 밝기가 이제 광원부터 출발할 건데 이 광원에서 빛이 나오게 한 형태를 광량이라고 부르죠. 광속 이렇게 빛을 총량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루멘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밝기는 어떻게 합니까? 밝기 얼마나 밝아요? 밝기를 조도 이렇게 부릅니다. 조도. 면의 밝기는 좀 다른 말로 쓰는데 여기 이제 면의 밝기가 됩니다. 빛이 이렇게 나는데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피난 벽이라든지 바닥 뭐 이렇게 뭘 붙이려고 하면 여기에 밝기가 얼마큼 나오냐 이렇게 비춰진 밝기. 그걸 이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방에서 쓰고 있는 개념은 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뭘 씁니까? 조도를 확인하고요. 조도 기준. 두 번째는 뭘 기준으로 확인합니까? 조도. 또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응용해서 쓰고 있죠. 휘도입니다. 휘도. 이 개념만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휘도는 방향의 영향을 받는 밝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 그 다음 뭡니까? 3번. 이제부터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식별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설명할 때마다 지금 위에는 정량이죠.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식별도 측정됩니까? 안 됩니까? 저 보여 안 보여요? 내가 어저께 술 마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해됩니까? 식별도. 우리가 아직까지 식별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적이 없어져야지. 이해됩니까? 양호한 시력 2.0으로 해서, 뭐 전날에 술 먹어라 마라 이런 말도 없고, 그렇죠? 전날에 술 이빨 먹고 안 보여, 이렇게.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소방에서는 밝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측정해 놓으십시오. 좀 기억하세요,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조도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냐 응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각종 엄청 많죠. 그 중에서 비상조명 등만. 유도등도 일부러 넣었어요. 다른 거 다 아시죠? 대체적으로 딱 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가집니까 하면 피난은 몇 룩스? 피난은 몇 룩스? 1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1룩스가 얼마큼입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장소 몇 룩스입니까?
야, 그런 것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몇 룩스? 예? 10! 불 다 꺼. 돈 아깝다. 빨리 불 꺼. 10룩스만 만족하신다는데. 지금 여기가 300에서 5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 밝기로 탈출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하면, 제가 그냥 이제 우리 밤까지 공부하다가 복도로 갔는데, 복도에 있다가 그냥 이제 그 계단 통로 유도등이 켜졌는데, 위층에서 켜져서 밑에 밝기가 거의 안 보이는 끝선. 이해됩니까? 계단 끝만 보이는 선. 그만큼 1룩스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상이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해봐, 이 새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는.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습니까? 여기 체크돼 있죠? 10룩스입니다, 지금. 10룩스 동그라미 치고 두 가지 대상이죠. 우리나라에서 10룩스 이상은 두 군데,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터널. 이 두 군데만 10룩스 이상의 밝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십니다. 넘어갑시다. 저위, 고위.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뭐 충주대에 소방공학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자리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찾다가. 원래 제가 이제 이제 저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연소공학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발열량이 엄청 잘 해놨더라고.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액체일 때, 고체일 때, 기체일 때 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것까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그렇네. 거기는 대기 환경기사 쪽에서 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솔직히. 가스 쪽도 좀 나오고. 그리고 특이하게 연소를 바라보고 있는 연소 과목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들이 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랑 좀 결을 달리 해. 그럼 우리는 아시다시피 소방 원론에 고위 저위 발열량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든. 거의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거지. 그 동네는 계속 나오고. 그런데 한번 낼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단계별로 없이 그냥 뚝하니 특이하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만 잠시 하면요, 이렇게 한번 딱 봅시다. 이 개념은 조금 이해하고 가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제가 메탄을 태워볼게요. 메탄 1몰을 산소 2몰을 반응시켰더니 완전 연소가 되더라는 거지.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 1몰과 물 2몰이 나와요. 근데 이때 나오는 정체를 봅시다. 이 정체. 이 지금 H2O라고 하는 물 또는 수증기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그렇죠? 완전 연소하면 기본적으로는 얘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 기체죠. 맞습니까? 기체. 이때의 상태의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었을 때 뭐 이렇게 안개처럼 안 생기잖아요. 눈에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얘가 물입자로 생기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액체로 되면.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 열이 나오거든요. 열. 이해되죠? 이 열이 수증기 때보다도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는 거지. 이제 그걸 찾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저위와 고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할게요. 요거만. 요거 두 개는 체크 하나 하세요. 그렇죠? 고위가 있고 저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가 나올 때를 고위 발열량, 기체가 되면 저위 발열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활용 면에서는 좀 더 알아가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너무 좀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용할 부분은 제가 내놨어요. 우리 열량은 MC 델타 T 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발열량으로 환산되어 있는 공식이니까 저것들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영상 변류기.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기도 하니까. 영상 변류기 핵심이 뭡니까? 라면 변류죠. 변류는 줄함을 치면 전류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변류는. 그죠? 이때 변류라는 게 뭘까요? 요 그림 잠시 확대시키면. 원래 이제 이게 단상이라고 보통 부르는 두 선이죠. 두 선. 들어오는 선과 나가는 선. 들어오는 선과 나가는 선이 있어요. 들어오는 전류를 I1, 나가는 전류를 I2. 전류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야지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전압의 크기는 계속 변화되고 줄어들지만 전류의 크기는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야 돼요. 이게 직렬의 특징입니다. 직렬에 들어오고 일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가 똑같다고 하면 새어나간 곳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새어나간다는 것을 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누전이 안 생긴 거야, 이런 거지. 근데 만약에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차이가 생기면 누전된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전류와 전류,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자기의 흐름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기자기, 전자기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바뀌었는지를 뭘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자기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로. 그게 이 아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러한 원통에 되어 있는, 원으로 되어 있는 철편 같은 걸 딱 꽂아놔요. 철.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마다 항상 자기가 생기거든요. 자기. 그죠? 근데 들어오는 전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자기가 생기고, 나가는 전류가 갑자기 줄어들었어. 누전 때문에 작아져가지고. 그러면 작은 자기가 생겨서 생기는 I1에 대한 자기와 I2의 자기가 달라질 때 그걸 검출하는 장비 이름을 영상별류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거 한번 보이시죠? 이 전류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시고 밑에 전류는 밖으로 나오는 거죠. 1차가 2차입니다. 이렇게 슉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편을 딱 꽂아놨더니 이렇게 자기 I1이 생기고 이렇게 I2가 생기는데 원래 같으면 상쇄시켜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없어지는 거죠.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I1과 I2가 다르면 달라지는 거구나. 누전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보세요. 나중에 이건 좀 상세히 완전히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할게요. 저는 이제 약간 하나 적는 것보다는 단상과 삼상에 대한 원리만 얘기하는 입장이어서 둘 다 넣었습니다. 그다음 8번 문제가 차폐선인데 차폐선은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 차폐가 중요합니까 하면 지금 우리 소방의 전기는 전기일까요? 통신일까요?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기, 일반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만 있습니까? 발전만 있는 거예요. 전기 생산하는 거. 그 외에 모든 제어 컨트롤은 다 통신이 많다요. 근데 전기의 힘이 얼마나 좋냐면 통신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통신협회에서 야, 니네 지금 전부 다 제어가 통신기기인데 무슨 그 전기만 하냐? 우리도 공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됐어. 그랬더니 뿌리 깊은 나무가 힘이 좋거든요. 전력기술연협회에서 야, 다 뭉쳐봐. 저 새끼들이 이제 막 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밟자. 그래서 법에 명시시켜버립니다.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전기공사업체만 가능하게. 그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전기공사업체가 통신기기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가 와서 좀 해봐봐. 돈은 내가 받을 거야. 이런 거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죠. 우리 소방도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소방도 아시다시피 지금 R형이잖아요. R형. R형이 전기기기입니까? 통신기기입니까? 다 통신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하는 사람이 AS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수신이 늘 뭡니까? 기판이 많아. 문을 닫아. 야, 기판이 졸라 많아. 더 많아졌어. 씨. 야,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다음 뭔데? 테스트기 24V 찍고 다니다가 전기쟁이 있잖아요. 도라이바 막 돌리고 있었는데 열면 기판인 거예요. 전부 다. 아우, 지러워. 씨. 야, 뭐야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감지기만 열어도 기판으로 바뀌었거든. 그런데 통신 거를 흡수 안 해요. 아직까지. 차라리 우리가 밟던지 우리 힘이 없어. 그런데 이도저도 못하는 거 바본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안 하면 소방공사가 통신공사업체에서 할 수 있게 다 바뀝니다. 그럼 공사업체 진짜 문 닫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 테스트하기밖에 못 들고 다니는데. 그죠? 지금도 똑같아요. R형 문제 생기면 누가 와서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기판을 AS 보내버립니다. 그럼 빨리빨리 우리가 뭘 해야지. 그죠? 안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좀 짜증난 것 같은데 왜 짜증났을까요? 문제가 개판으로 나왔나? 에이씨 이러면서. 차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통신선이라고 하는 선을 쓰거든요. 지금 통신선. 이 통신선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냐. 통신선은 약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전류에 취약해요. 자기에 취약하다고. 그러면 원래 전기에서는 통신선과 전력선은 이격, 거리를 멀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엄청 두루뭉술하게 그냥 차폐만 되면 돼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입니까? 전자파만 방해 안 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없어.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뭡니까?
소방 전선에 관련되어 있는 승인 기준에 보면 뭐만 나와 있어요? 이게 화재로부터 견뎌야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차폐 성능이 있어 없어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방도 집 앞그릇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전선을 씁니까? 옛날에 이거 썼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통신선 중에 이런 선을 쓰거든요. 이런 선을. 우리가 이제 STP라고 하는 선은 정확한데, 그죠? 근데 원래 통신에서는 TSP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써. 같은 놈이에요. 더 웃기지 않습니까? 트위스트 뭐 페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쓰면서 야 우리께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선을 써야 됩니까 하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다른 선은 FR CVB SB라고 하는 전선을 써왔어요. 이 전선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비싸. 그런데 기준에 보니까 뭐 화재로부터 견뎌야 된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비싼 걸 왜 씁니까? 이랬어. 이거 꼭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아 그래 써야 되는 기준은 또 없잖아요. 기준에 뭐가 적혀있냐? 전자파만 받지 않으면 되잖아. 불하고 전혀 무관해. 전자파만 안 받으면 괜찮지 않니? 이렇게. 아니 소방전선인데 내열 내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통신선 딱 차폐선 딱 나오니까 야 그건 불하고 무관해 괜찮아 이러면서 기준도 없다 보니까 자꾸 싼 거 찾는 거예요. 뭐? 야 AWG 되겠습니까? AWG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가는 선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굵은 선입니다. 그렇죠? 이거 처음 20 썼어요. 이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써도 안 되나? 그러니까 감리가 모르잖아. 그렇죠? 예전에 이거 써왔는 것 같은데 요즘에 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쓰라고 이렇게. 왜? 내열 내화를 쓰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성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능 위주 때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안 돼. 내같이 또라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왜 이거 안 쓰냐고. 이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꼭 써야 됩니까? 나도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협한 게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얹어서 갈 때는 얘를 쓰고요. 매립되어 있는 선에는 AWG로.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뭐 화재로 어떻게 해라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준이 엉망인 거예요. 그렇죠? 밑에 종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개 보이죠? 요 형태 FR이 붙여있는 그리고 내열성 들어가 있는 이 선들만 조금 나은 거예요. 왜 엉망인 거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표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수업 시간에. 그렇죠? 근데 이거 몇 가지 체크합시다. 어떻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면 이중화죠. 이중화의 가장 핵심은 얘입니다. 루프백이죠. 루프란 말 동그라미 쳐놓고 루프의 특징이 뭐냐? 밑에 그림으로 제가 이해시키려고 넣어놨습니다. 그죠? 보입니까? 단선되면 위에 있는 전원, 아래 전원으로 다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중계기가 죽을 일이 없어요. 통신 라인이 죽을 필요 없으니까. 딱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 시험 나오겠죠? 131회 때.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 우리 모의고사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 방안 뭐가 있습니까? 아날로그 감지기하고 CCTV하고 연계하는 거. 그렇죠? 나머지 등등등등 읽어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넘어갑시다. 10번에 물류창고. 물류창고 좋습니다.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지금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 안 드렸는데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세 번째가 건축허가 동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판이 나왔거든요. 그걸 제가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올 법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허가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이제 체크해서 정리하면 되죠. 요 물류창고들 판매시설 하중이 높은 곳은 이렇게 해라. 핵심 사항이 뭡니까? 물 많이 쏟아지게 하는 거.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소화설비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경보, 피난, 방화만 들어가죠. 요 세 가지. 요 10점 적는 거였습니다. 간단하죠. 끝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벽은 건축 피난 방화에 방화벽이 있고 지하구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유사한 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게 요겁니다. 시험 문제 답은 요만큼. 요 방화벽 기준 하나, 밑에 있는 방화벽 기준 하나.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별건 아니었던 아주 간단한, 그쵸? 그 다음에 한 개는 수업 시간 더 말씀드릴게요. 전 뭐 위험성 평가는 이제 풀이 자체를 안 하거든요. 수업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풀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가 취약하게 계산하는 데도 없어요. 원래 위험성 평가는 뭡니까? 위험을 분석해서 그에 많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특이하냐면 그냥 대책만 마련해요. 예방우선. 그러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가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게 자꾸 처지는 거예요, 뒤로. 미국이 왜 소방의 기술력이 계속 발달할까요? 미국은 불이 날 걸 가정을 먼저 해요. 우리나라는 교육을 뭐라 시킵니까? 불 나면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불 난다 괜찮다 불 난다. 불이 날 수 있지만 막강하게 준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수 밀도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더 어떻게 하면 더 물이 많이 뿌려질까? 주차장을 별도로 어떻게 설계할까? 이렇게 고민해. 우리는 야 주차장에는 무조건 꺼지는 물건 하나 갖다 놔. 소화기야. 그 우린 다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해? 주차장에 불이 나면 소방력으로도 못 꺼. 소방대도 지연이 돼. 이해되나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는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거지. 아쉽습니다. 넘어갑시다. 13번 시험에 나온 데 있었죠. unwanted 알람입니다. 비하제보를 나타내는 끝판 문제죠. 이제는 비하제보가 25점짜리 한 개 남았습니다. 또 조만간 또 나올 거니까 준비하시면 됩니다. 종류를 물었기 때문에 넌센스 알람과 그죠? 우발적, 미확인, 악의적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때 해왔던 부분만 잘 쓰시면 충분히 그죠? 요 사례 및 대책 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 안 나시면. 그래서 저 약간 기본적인 정의만 잘 하셨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고 조금만 쉬었다가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더 짧게 간단하게 풀이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좀 더 쉬겠습니다.